사람들을 만나서도 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에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제 빚은 1억 5천이었어요. 사채가 1억 5천이었고 은행빚 5천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연매출 저희 회사가 한 100억 정도 되는 농수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나 이 정도로 잘났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 트럭 장사를 할 때 그때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기와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빚이 뭐 2억, 1억 막 넘어가 버리면 뭐 희망이 없어지죠. 50대면 1억이란 빚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쌓여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장사 잘 됐다며 어떻게 1억 5천씩이나 빚이 생겼어? 라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채가 그때 1억 5천, 은행빚 5천인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처음에부터가 이 가게가 잘 됐던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가게가 청과 야채가 마트 안에 있었거든요. 그 포스 기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가게를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모르고 그 가게를 인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알고 인수를 했어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은 지출이 있었죠.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거죠. 제가 있던 곳에 그 마트가 삼성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곳의 손님들을 먼저 끌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막 이렇게 했죠. 점점 가게가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직원으로만 생활을 해봐가지고 지출에 대한, 가게가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매출에 지출이 적당하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마진율을 보는 게 적당한지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매출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숨만 안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마트 주인이 엄청나게 눈탱이를 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매출 대비 몇 프로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돈이 없으니까 당장 강남에서 제가 가게를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가게 하나 차리는데 1억 정도는 넘게 있어야 됐거든요. 최소 2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었는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저는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한 거죠. 이 마트한테 전기세라고 따로 떼가고, 저는 이제 세무관계도 몰랐는데 나중에 농수산물은 비과세인데 처음에는 7%를 떼갔어요, 세금이라고. 그러다 제가 나중에는 얘기를 해서 깎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낮춘 것도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숨만 안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였어요. 장사가 안 되면 그게 다 누적이 되는 거겠죠. 그런 곳에서 제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났어요, 강남역에. 그래도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이제 있는 돈 끌어다가 뭐 은행에서 대출 끌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갈 쯤에 그 강남역에 2012년도에 공사를 하나 크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가게 바로 맞은편 불과 2m, 3m 앞에 떨어져 있는 그것에다가 땅을 파서 빗물 저리정 공사를 한대요. 근데 그게 1년 반짜리 공사래요. 하루에도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요. 포크레인이 3-4대가 땅을 파고 있고, 그 다음에 타공기라고 그러죠. 뭐 말뚝 박는 어마어마한 기계가 말뚝을 밟죠. 짐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장사가 매출이 떨어지고, 저는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 되겠지 미련하게 버틴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그 공사를 시작한 서울시의 민원도 넣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해결은 되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하고, 담보 맡길 수 있는 거 다 담보 맡기고 그 다음에 대출 받고 사채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억 5천까지 간 거죠. 근데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마침 민원을 하도 많이 넣으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빚밖에 없으니까요. 뭐 다른 거 직장에서 그 돈을 갚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슬펐던 게 뭐냐면요, 우리 애가 그때 당시에 돌이 막 지났거든요. 돌이 지나서 뭐 외식은 할 돈도 없었고요, 꿈도 못 꿨고, 애 데리고 한번 뭐 맛있는 거 사주러 간 데가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그 초콜릿 사탕 그거 그때 당시에 뭐 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하나 사주면 애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주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그때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절대 안 해요.
딴 데는 뭐 거기 앉아가지고 빵을 먹다가 샌드위치를 먹거나 그런데 우리는 딸랑 그 막대사탕 하나에다가 우유, 초코우유 하나 먹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잘 되는 게 없고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다가 제가 트럭 장사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 2달 정도는 하루에 5만원, 10만원 파는 날이 허다했어요. 근데 하루는 2012년도에 태풍이 온 날이에요. 저는 비 오는 날 트럭 장사 나갈 때 속옷을 안 입고 나가요. 장사를 할 때요, 비를 안 맞으려고 차 안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우산 쓰고 있거나 내가 어디 비를 피해서 있으면 손님들은 더 물건 사기를 꺼려요. 왜? 비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비를 맞고 있고 손님들을 비를 안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참외를 고른다 그러면 제가 가서 어머니 제가 우산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어머님들한테 비를 안 맞게 그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비를 맞고 있다 보니까 속옷을 입고 있으면 속옷은 안 말라요. 근데 밑에 고무줄 안 달려있는 그런 추리레인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럼 비 맞아도 잠깐 차에 가가지고 시타 틀고 이렇게 발 얹고 있으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속옷을 안 입고 장사를 했거든요. 태풍이 오는 날 그렇게 하고 장사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날 사채를 썼으니까 빚쟁이들이 얼마나 연락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빚쟁이들 전화 안 받으면 하루에 50통 100통씩 해요. 이자를 안 낸다는 둥 뭐 쌍시옷 들어가는 욕에서부터 막 수도 없는 욕이 막 별 6두문자가 다 날라오죠. 아침에 저는 새벽에 나갔거든요. 왜 새벽에 나오냐면 한 7시나 그쯤 지나서 나오면요, 문 앞에 빚쟁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망쳐야 돼요, 차 가지고. 안 그러면 빚쟁이들이 트럭을 그때 담보를 맡기고 했었고 또 중고 트럭 그 할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암담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애. 그래서 결론은 트럭을 몰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 태풍 오는 날 비가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있는 대로 밟은 거예요.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물론 나오나 끝나가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면 끝나겠죠. 근데 내 애들은 뭐냐고요. 그 가난을 물려받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평생을 아빠 욕을 하면서 지낼 거 아니에요. 아유, 아빠라고 하나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만 편하겠다고 세상 떠나고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차마 그래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럭이 끝나는 지점에 가가지고 참외를 막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막 아기 받치니까 그 참외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천둥번개가 치는데 비를 맞으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참외를 또 그것도 멀쩡한 참외도 아니야. 다 못 팔아가지고 썩고 고른 참외를 막 입에 쑤셔 박은 거예요. 막 썩은 참외를 먹으면요, 그 냄새는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요. 먹다가 토하면 그 토한 거를 다시 흙을 집어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막 진짜 버리지는 못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걸 입에다 쑤셔 넣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빗물과 눈물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고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비 맞고 들어온 걸 보니까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씻고 좀 자야지, 오늘 많이 못 팔았네 그러면서 잠자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제 발밑에서. 억울하죠, 저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한쪽 구석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상황을 누군가가 날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누군가가 날 꺼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이 상황을 꺼내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변한 거죠, 내 스스로가. 내가 선택한 일이고 이 트럭 장사라는 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어차피 하기로 선택한 일이잖아요. 누굴 원망한들 누가 날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원망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줄 수도 없는 거죠. 이걸 내가 하기로 했다면 해내야 되는 거였죠. 저는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삶에서 실패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포기를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그 실패도 모든 게 다 묻히는 거죠, 실패가. 이래서 내가 안 됐던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뭐든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단어가 포기고요. 그리고 그 포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한 번은 쉬워요. 근데 2번은 더 쉬워요. 3번은 더 쉬워요. 4번은 습관이 돼 있어요. 4번째부터는. 포기를 습관처럼 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요, 이 포기가 집안의 언어가 돼버립니다. 내 아이도 뻑하면 아빠 이거 못하겠어요. 내 친구 누구는요, 안 돼가지고 안 한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돼야죠. 10,000명 중에 1명이어도 내가 돼야 되고 10만 명 중에 1명이어도 내가 되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게 뭐든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매일 인사부터 열심히 했어요. 옛날 같으면 깎아줘 그러면 어머니 이거 안 남아요, 뭐 이렇게 죽상을 쓰면서 얘기했는데 깎아줘 이거. 그러면 어머니 깎기는 뭘 깎아, 참외를 깎아 먹어야지, 어떻게 돈을 깎아달라고 그래. 엄마 나 슬퍼
떨어지려고 그래.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우리가 남이야.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엄마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니 언제 나를 봤다고 그래. 물론 처음 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러셨을 텐데 뭐 이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너스레를 떤 거죠. 막 매일매일 내가 내 스스로가 즐겁게 살라고 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재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변하고 나서 내가 점점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인간관계를.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간관계,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었더라고요. 전 과일 가게 하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동생들한테 술 사주고, 제가 얻어먹은 것보다 제가 술 사준 게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같이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망하고 나니까 연락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 우습게 알더라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나마 저는 동네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빼고는 연락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인간관계를 다 정리했어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더 편해졌어요. 제가 지금도 거의 9년 10년 됐는데 뭐 불편함을 느끼느냐? 아니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지금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니까, 그 인간관계라는 건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인맥은 그 또래또래 그 고만고만한 게 형성이 되는 게 그게 인간관계이지, 인맥은 나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지금 막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 하나 하기로 했으면 한번 꾼이 한번 돼보세요. 전 스스로한테 저한테 넌 미친놈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내 스스로한테 미쳐야 돼요. 무슨 일인가. 미치지 않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사람들이 도박꾼이라는 말도 하고 사기꾼이라는 말도 쓰고, 꾼이라는 말이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도박꾼, 노름꾼, 사기꾼.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미쳤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장사꾼 되기 위해서는 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구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눈만 감으면 당구공이에요. 다 텔레비전도 당구다이로 보이고 당구대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하고 맨날. 내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딱 2명 있어요. 정주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인데, 이 사람들도 미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현대를 지금까지 일군 거죠. 삼성을 여기까지 일군 거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꾼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장사에 미친 사람.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트럭 장사할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이 쳐다볼까. 여러분들도 꾼이 된다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자신이 목표하던 걸 이루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